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현대차 노조원들이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그는 단 18년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농촌에 끼니도 못 먹던 가난한 아이들을 현재 연봉 1억짜리 기능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의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죠. 노조를 통째로 해산시키고 중앙정보부를 풀어 파업 현장을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동자들이 더 가난해졌을까요? 전혀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그 시대의 진실을 한번 보시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가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노조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버렸죠. 당시 노동운동가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노사 갈등으로 싸울 시간이 어디 있나? 먹고 살 길부터 만들어야지. 실제로 당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1962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겨우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73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기능공 양성에 나선 거예요. 농촌의 가난한 청년들을 불러 모아 최첨단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주고 군복무도 면제해줬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현대 중공업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1973년에 입사한 기능공들의 임금을 추적해봤더니 입사 첫 해부터 이미 전국 평균 임금보다 높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을 해외까지 보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달러를 벌어오게 한 거죠. 심지어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까지 따게 했어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한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낸 이 기능공들이었어요. 노조를 만들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도 이들이고 지금 연봉 1억을 받으며 고용을 세습하는 것도 바로 이들과 그 후예들입니다. 현재 대기업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예요. 전국 평균 임금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노동귀족의 실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를 착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으로 키워낸 거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주한 외국 기업 35.6%가 한국 철수를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GM은 본사로부터 사업장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고요. 이미 GM 군산 공장이 노사 갈등으로 문 닫은 걸 벌써 잊었나요? 당시 2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했고 군산 경제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아마 노조 간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일자리부터 지키자.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노동정책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어요. 실제로 1974년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현대모직에서 노조 결성 문제가 터졌거든요. 회사 측이 공장을 아예 폐쇄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보건사회부 장관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 공장 문을 다시 열게 하고 노조 결성도 지원하라.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방식이었습니다. 무조건 억압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한 거죠. 그 결과 1960년대 말 한국 노조원 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1978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양성한 기능공들의 임금 상승 곡선을 보면은 입이 벌어져요.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1973년 입사한 기능공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임금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예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어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노동자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미국의 2차 산업혁명을 거듭한 19세기 초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9세기 초 노동자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노동자들이 21세기 말 20세기
실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중산층이 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들의 후예들이 현재 노동 귀족이 되어서 오히려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삼성, 포스고 이런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할 때마다 중소기업들과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봅니다. 심지어 노조 간부 자리를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세습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상황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이제 충분히 잘 살잖아. 후배들 일자리도 좀 만들어줘라.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국가의 지원으로 오늘의 자리에 왔으니 이제는 국가를 위해 보답할 때다. 지금 노란봉투법 사태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함께 희생하자는 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내 권리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GM, 군산공장 폐쇄이고 외국 기업들의 한국 떠나기 선언입니다. 결국 진짜 리더십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눈앞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그것을 해냈습니다. 노조는 통제하되 노동자는 부자로 만들었죠. 가난한 농촌 청년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공으로 키워냈고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현대차,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고연봉을 받는 기능직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연 지금의 정치인들 중에 이런 비전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